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도 두 문제 풀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48번까지 풀었고요. 오늘은 49, 50번 문제를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복습 한번 시작하고 간단히 복습 한번 시작하고 49번, 50번 문제 진행을 할게요. 41번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는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 안지름이 몇 배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6배. 42번 금속관 배관 공사를 할 때 금속관을 구부리는 데 사용하는 공구는 히키 1번. 43번 접지 저항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대지 저항 4번. 44번 접지선을 철주, 기타 금속재를 따라 시설하는 경우 접지극은 지중해서 그 금속재로부터 몇 cm 이상 이격시켜야 하는가? 100cm. 4번입니다. 45번 금속관 공사에서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에 사용하는 재료는 링 리듀서예요. 46번 애자 사용 배선 공사 시 사용할 수 없는 전선은 인임용 비닐 절연 전선. 47번 전선의 재료에서 전선의 재료로서 구비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답 3번 고유 저항이 클 것. 48번 수변전 배전반에 설치된 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 측 전로의 접지 공사는 답은 3번.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종별 접지 공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특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 측 전로에는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2차 측 접지 공사를 2차 측 전로의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한다. 어떤 접지 공사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은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상한 거 넣어놓고서 접지 공사를 시행한다. 아니면 생략한다. 아니면은 접지 저항값을 보고 낮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기에서 접지는 중요합니다. 오늘의 신문제입니다. 신문제는 아니고요. 오늘 이제 진도 나갈 문제고요. 49번 화재 시 소방대가 조명기구나 파괴용 기구, 배연기 등 소화 활동 및 인명 구조 활동에 필요한 전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필요한 전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것은 배연기는 연기를 이제 바깥으로 뿜어줄 적에 쓰는 거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익스텐션 케이블을 이용해서 릴 케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휴대용 조명기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은 이거 플러그에 꼽을 수 있는 전원이 콘센트가 필요할 거잖아요. 여기서는 비상용 콘센트입니다. 이게 전기 기능사는 이게 보통 우리 기사로 올라가게 되면 소방설비 기사와
다음에 전기공사기사, 전기기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기능사는 소방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전기 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능사 문제에는 이런 소방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은 이게 소방 자격증 공부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많이 봐봤을 거예요. 그래서 피난 구조 설비에서는 피난기구, 그 다음에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면 등 여기 휴지요, 휴대용 비상조면 등 피난 유도선 비상 콘센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조면 등 조도는 1럭스 이상, 여기 조도 단위죠, LX. 이거를 뭐 우리가 이렇게도 써요. LUX라고도 씁니다. LUX라고도 써요. 그 다음에 비상조면 등 유효 작동 시간은 20분 이상. 그 다음에 비상 콘센트, 오타네요. 비상 콘센트 관련해서는 비상 콘센트 설비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그 다음에 1.5m 이하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요거 잘 나옵니다. 요거. 그 다음에 비상 콘센트의 전원 회로는 단상 교류 220V 이상으로 하고 공급 용량을 1.5 kV 이상으로 할 것. 그 다음에 유도등 20분 이상, 지하 상가 플러스 11층 이상은 60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얘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비상 콘센트 설치 기준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소방 기사나 소방 설비 기사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소방에 관련된 문제고 요 내용들은 소방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좀 제가 여러분들께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뭐 기능사라고 뭐 이런 거 모르라는 법 없죠. 알고 계시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50번 문제입니다. 가공전선 지지물이 기초 강도는 주체에 가해지는 곡하중, 이제 구부러지는 하중에 대해서 안전율은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가공지선이 뭡니까? 가공지선은 여기 전주에 보면은 여기 끝에 위에 얇은 선으로 여기 지금 세 개 선이 가는 거는 이제 세 개 상이 가는 거예요. 한 상이 세 개가 가야지 3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위에는 가공지선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율은 가공지선이고 얘를 이제 가공전선이라고 하죠. 여기 이렇게 가는 거를요. 그래서 전선 지지물의 기초 강도, 요 주체, 얘가 이제 주체가 되는 거죠. 주체에 가해지는 곡하중에 대해서는 안전율은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2.0, 그러니까 2 이상이에요. 2 이상. 상식적으로 요거 기사 문제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안전율에 대해서는 파괴 하중을 허용 하중으로 나눈 거를 안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지물의 종류는 철주, H형, 강주, 콘크리트 전주. 이 콘크리트 전주를 줄여서 우리가 CP주라고도 합니다. CP. 그래서 콘크리트 포스트 해갖고 CP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두 문제 알아봤고요. 제가 여기 요 부분에 대해서 좀 횡설수설했는데 이거는 그냥 이 빨간색 부분을 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변형돼서 나올 수 있지만은 일단은 고압 톡고압에 대해서는
2차치 전로에는 혼촉이 됐을 적에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정도까지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종별 접지공사는 없어졌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